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네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도 없는데요. 어떤 일이 잘 되려면 운이 7, 노력이 3 정도 필요하다는 말로 제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때가 안 맞고 운이 안 따라주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게으르고 어리숙한 사람이라도 시운을 잘 만나면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년을 넘어 되돌아보니 운칠기삼이란 말에 조금 더 공감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운세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운에만 의존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타고난 운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궁금한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의 옛 어른들도 해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생일의 끝자리로 자신이 어떤 운을 타고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생일 풍수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학자가 얘기하는 태어난 날로 알아보는 운세와 또 운의 흐름을 좋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의 대박나는 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내 생일에는 금전운, 건강운 등 어떤 운이 관련 깊은지와 운의 흐름을 좋게 바꾸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풍수란 천지의 에너지인 기를 조절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배양된 풍수는 점성술도 주술도 아니며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의 집대성인데요. 생활하면서 늘 기운이 없거나 취직이 잘 안 되거나 돈이 잘 모이지 않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생활 풍수로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풍수에는 생일 풍수도 있는데 생일 풍수란 자신이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 수만으로 자신의 성격과 운명을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학의 수신비에 의한 것으로 옛날 중국에서는 숫자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절구가 3월 3일, 5월 5일과 같이 홀수가 겹치는 것도 3과 5라는 숫자가 가진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역학에서 숫자에 관한 전설은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하에서 발견된 태고 시대에 용마 등껍질에 적힌 1부터 10까지의 숫자 문장이 그 시초입니다. 그 후 거북이 등에 일정하게 새겨진 숫자 문장도 발견됐는데 이 거북이 등에 적힌 숫자는 오늘날 우리가 역학의 기본으로 하는 숫자의 배치와 같습니다. 즉 태고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에서는 숫자 철학을 계승해 왔던 것이죠. 중국의 부자들은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을 만날 때 생일 풍수를 이용하여 관시를 맺기도 합니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 7000년간 내려온 생일 풍수란 게 무엇이길래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태어난 날의 끝자리 수로 성격과 운명을 읽는 생일 풍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력생일 기준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 만물은 1일부터 시작합니다. 봄에 싹을 키우는 것처럼 착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동작 면에서는 항상 먼저 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천성은 한 마리 늑대와 같고 인간관계에서는 혼자 설치다가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센 만큼 고집도 세고 자칫 돈을 모으는데 힘들 수는 있으나 귀인을 통해 인생에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의 첫걸음에 강함으로 계절로는 봄에, 시간으로는 오전 중에 전력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2일, 12일, 22일에 태어난 사람. 음과 양, 안과 박.
일이 둘로 나누어져 음양이 된 숫자 2. 그러므로 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금방 친해지는 반면 타산적으로 상대를 저울질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격을 활용하면 정치가도 될 수 있습니다. 1과 0 두 종류의 기호로 작동하는 컴퓨터 관계 일을 하면 좋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는 성향이 있지만 고민하지 말고 뛰어난 두뇌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큰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복도 많습니다. 재주도 많고 굉장히 비상하며 돈복도 타고났기 때문에 재산을 현금화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야무진 듯하면서도 물어터진 듯한 게 단점이다 보니 어렵게 돈을 모았다 싶으면 매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3일, 13일, 23일에 태어난 사람. 3은 만물에 생기를 주는 숫자입니다. 밝음과 발전의 숫자, 좋은 머리와 성격, 수려한 외모 등 삼위일체의 덕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인기가 있어서 평생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단 인기 때문에 남성은 삼각관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23일에 태어난 사람은 술로 망할 수 있으므로 과음은 삼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름을 좋아하는 성격이므로 휴가를 남쪽 섬에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금전운은 채우기 힘든 돈그릇을 타고났습니다. 돈을 모으고 재물복이 있게 하려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4일, 14일, 24일에 태어난 사람. 사신상은 북쪽엔 현무, 동쪽엔 청룡, 서쪽엔 백호, 남쪽엔 주작이 보호해주는 이상적인 토지를 사신상이라고 합니다.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돈에 구애 않는 행운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4일과 14일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은 제멋대로이며 사방팔방 일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타입이므로 사면초가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이 많으며 뜬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으니 착실하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심적 풍요로움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5일, 15일, 25일에 태어난 사람. 목화토, 금수,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오행의 움직임과 비슷하며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책임감도 강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두터우며 지도자 타입입니다. 오감이 예민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반면 자신의 좋고 싫음이 확실한 것이 오게티입니다. 가족운은 좋으며 자녀 간의 인연도 깊기 때문에 일과 가정에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타고난 돈그릇이 크기도 하고 장사의 소질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수단도 좋으며 돈 버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너무 돈을 쫓으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 역의 8개를 만드는 6개의 성과 같이 신비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은 운을 불러들여 윗사람에게 귀여움을 받는 강한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다루며 회식 자리에서 2차, 3차까지 상대해주는 타입입니다. 단 26일생은 완고한 스타일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으면 누군가는 내 돈복을 채워주는 때가 옵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 중림칠연.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오로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독립심이 강해서 여성도 칠대양 각지를 넘나들며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밖에서는 7인의 적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흥정에 약합니다. 행운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가을에 활동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사람. 칠전팔기. 역경에 강한 성격으로 끈기가 있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지런하며 팔면육비로 대활약하는 등 평생 일할 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팔면육비란 8개의 얼굴과 6개의 팔이라는 뜻으로 혼자 여러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이 넓어지는 숫자 8은 중국에서 발제의 숫자라고 하며 만년이 행복합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도 재물복이 많습니다. 단 28일생은 고독을 즐기는 특이한 성격으로 사람을 사귀기가 어려운 타입입니다. 너무 일에만 전념하지 말고 폭넓은 사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돈이 쌓이는 대기만성형 타입입니다. 돈 거래를 조심해야 됩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 중국에서는 구를 완전한 궁극의 양수로 여겨왔으며 일본에서는 궁중을 구중이라고 할 정도로 예민한 감성과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멀리하려는 완벽주의는 모함을 받기도 하는 등 고립되기 십상입니다. 긴긴 가을밤을 홀로 보내야 하는 노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9일생으로 현명한 사람으로 인망이 높습니다. 돈그릇과 욕심도 적당하며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버는 타입입니다. 재물이 들어왔을 때 이성 문제를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10일, 20일, 30일에 태어난 사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천진난만한 아기와 같이 자꾸 끌려드는 인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격은 온순하여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타입으로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도박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격차가 좀 심한 편이지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옵니다. 힘을 안 들여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재물복은 좋으니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면 그 운은 더 상승합니다. 본인의 생일 끝자리로 보는 생일 풍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운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타고난 운이 없는 사람이라면 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리지 않고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요. 운의 변화는 내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린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사 나쁜 운도 노력해서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 그 또한 세상사 이치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분위기를 반전시킬 묘책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되돌리는 개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고 이미 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역시 난 안 되라고 계속 암시하면 누구라도 불안해지고 일이 꼬이게 됩니다. 운은 항상 기운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해보세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운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되듯이 운이 좋다고 말하면 운이 좋아지고 운이 나쁘다고 말하면 운이 나빠지게 됩니다. 말에는 자기 실현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생각의 차이가 운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자세가 달라지고 스스로 좋은 기운을 발산해 운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준 긍정적인 에너지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음에도 내게 침을 뱉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긍정적인 말은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고 약해서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던 운이 시간이 지나 내게 정말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매우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가 뿌린 에너지는 다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늘 곁에 두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인데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가급적 허용하지 말고 그냥 관심을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함께해서 즐거운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운을 불러오는데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에 따라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쌓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류시와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서도 시인이 지금까지 한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여행은 열악한 환경, 불편한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평꾼 친구와 함께한 인도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친구를 두고 여행 중간에 도망쳤다는 고백을 한 바도 있는데요. 그만큼 주변에 누군가를 두어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느냐는 인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리정돈을 하셔야 합니다. 탁한 기운이 나가야 좋은 기운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운기가 정체되어 있거나 침체된 곳은 정돈이 안 되어 어지럽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좋은 방향의 기도를 하는 것도 개운템을 놓는 것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길이 닿지 않아 더럽혀진 그림액자, 오랫동안 입지 않아 그저 장롱 속에만 걸려있는 철진한 옷 등은 죽은 기운에 해당됩니다. 종종 고장난 시계를 고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서랍 속에 넣어 방치해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계는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며 순환해야 하는 물건이므로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 않는 옷도 버리기가 아깝다면 자주 빨래를 해서 입거나 주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연과 계절이 때가 되면 변화하는 것처럼 모든 기운은 조금씩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멈춰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면 덕을 보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좋은 운까지 날아가 버리게 만듭니다. 집 치우기가 귀찮은 사람은 스스로 운을 좋지 않게 만드는 중입니다. 청소와 관리는 좋은 운으로 만드는 일상의 기본 수칙입니다.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성공 철학으로 운둔근을 제시했었습니다. 우선 운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둔함과 흉운도 버텨내는 근성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만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행운도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죠. 내 꽃은 봄, 여름, 가을이 지난 뒤에 필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개운법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이 방법만으로도 틀림없이 운이 변하는 여러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새해 갑진년을 맞아 2024년에 대박나는 띠를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운수대통하시길 바랍니다. 대박나는 띠 첫 번째는 뱀띠입니다. 기존의 힘든 시기를 지나 새롭게 도약하고 잘 되는 시기입니다. 생각했던 목표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나를 도와주는 귀인을 통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성취운 등 횡재수가 커집니다. 또한 승진운도 좋기 때문에 임금 인상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 재주가 있고 도화의 끼가 많으므로 왕성한 활동이 있는 시기입니다. 2024년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즐거운 일이 많은 한 해가 됩니다. 대박나는 띠 두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갑진년을 맞이하여 굴곡진 기복을 뛰어넘고 2024년도에 크게 대박나는 띠입니다. 귀인이 찾아오며 기회를 맞이하는 성취운이 높은데요.
횡재수가 커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양력 5월, 6월에 태어난 분들은 재물운, 건강운, 성취운 인덕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나는 띠 세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날 삼재까지 오느라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는 재물운과 문서운이 좋아지는 원숭이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3월과 7월에 큰 복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하니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갑진년엔 여러모로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박나는 띠 네 번째는 닭띠입니다. 새로운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재물운과 귀인을 만나는 시기인데다가 운기가 상승하는 시기까지 겹쳐서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도와줄 적당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해도 시작조차 안 되고 너무 힘들었던 닭띠분들은 갑진년에는 상승운을 타고 꼭 대박나셔서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 용기 내서 꾸준하게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대박나는 띠 마지막은 토끼띠입니다. 2024년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매우 길한 해입니다. 합격문서, 자격증, 집문서 등을 말하는 문서운이 높아지고 재물이 들어오는 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 즈음에 기운이 들어오면서 운이 트이고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기회가 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을 맞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힘들었던 일은 미련 없이 잊어버리시고 그동안 소원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올해 노후의 지혜 채널에 보내주신 관심에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